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투표 잘 하셨죠? 예,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후보든 어쨌든 대통령이 생겼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 움직임이 약간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드디어 전화로라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모르죠.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이 가운데 오랜만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1위를 한번 내주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계속 이제 1위 자리를 내주더니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90 초반대 중반대에서 거의 50%나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AI 관련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 뭐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잡게 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도지를 내려놓고 나서 자꾸 트럼프한테 뭔가 시비를 걸어요. 감세안 관련해서 흉물스러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장중에 좀 상승을 했었던 그 주가를 다 대부분 되돌림하게 만드는 그런 자꾸 발언을 해서 차라리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자꾸 난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자, 경제 지표도 노동 데이터가 괜찮았고요. 구인 건수가 꽤 많이 높게 나와서 괜찮았고 분위기가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지 오늘 또 밤새 있었던 내용들 월가 뉴스레터 담아서 YMG 박종원 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안도를 해도 되는지 뭔가 불안감은 없는지 꼼꼼하게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헬스장 가는 느낌인데요. 그래요? 예, 아침부터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오늘은 저희가 케빈 클라인진 그렇죠. PPL이 있는 날이라서 예. 다 같이 대동단계 저도 입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오늘 팀복으로 저는 안에다가 딱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요 부드러운 코튼 소재로 된 케빈 클라인 의류를 비롯해서 핫띠의 소개는 잠시 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밤 사이에 분위기 괜찮았죠? 좋았습니다. 예, 미국 시장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은 한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시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시총이 좀 바뀌었는데 뭐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뭐 보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핀비지에서 그냥 스크리너로 해서 이제 시총 순위로 제가 이렇게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 4위가 아마존, 자, 5위가 지금 알파벳, 그리고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자, 이렇게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의 변화가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4빌리언,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5조, 6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시총 차이가 있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조 달러 뭐 클럽에서는 요 세 기업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그래도 3조 달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빅3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세 기업이 지금 위에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뭐 알파벳도 사실상 뭐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예, 뭐 여전히 뭐 5위를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마찬가지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순위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 또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가 12위입니다. 예, 지금 뭐 유일하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또 메가
이제 시총 가장 큰 또 외국계 기업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TSMC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시총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그냥 제가 기사 하나만 띄웠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글로 그냥 번역을 그냥 직역되어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초대형 법안 작별? 뭔지 모르겠네요. 왜 작별이 나왔는지. 자, 하여튼 며칠 만에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별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 도시에서 좀 물러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여러 이제 법안에 대해서 메가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본인이 도지에 있을 때 그래도 지출 삭감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로가 아니죠? 바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수를 봐야겠죠? 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3대 지수 한번 볼 텐데요. 다우존스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 0.8% 상승했고요. S&P 500 0.5%, 0.58%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1.6%. 그래서 오늘 중소형 기업들 좀 보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 너무 괜찮은데? 라고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그 안에서는 뭐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뭐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부 AI 관련된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올라왔고 특히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지금의 상승세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뭐 대표적으로 아이온큐만 우리가 양자 컴퓨팅 최근에 관심 많으시니까 아이온큐를 보게 되면은 뭐 올라가려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장 뭐 대장주라고 또 보여지는 게 뭐 D-Wave 퀀텀이죠. D-Wave 퀀텀 보시게 되면 D-Wave 퀀텀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준 이후에 3거래일 동안에 다시 또 반등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붙고요.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 혹시나 뭐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00일선, 50일선 또는 뭐 장기선을 보게 되면 200일선 이렇게 많이 볼 텐데 최근에 1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기술적 지표로 보시는 분들은 50일선을 뚫었구나, 100일선을 뚫었구나, 더 길게 가면 200일선을 뚫었구나 이러한 차트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차트들이 과거에 기대감을 많이 줬었던 중소형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한번 빠르게도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엄청 진하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예. 근데 막 구글, 메타, 아마존은 여전히 그렇죠. 구글이 저는 그러니까요. 대체 구글은 언제 구글다운 행보를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구간 중에 가장 매력적인 지난주에 게 알파벳이 아닐까. 저희 김장렬 본부장님도 AI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종목 팔란티어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구글이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어서 근데 또 맞아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글을 무시하지 맞아요. 못하잖아요. 물론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인프라도 그렇고 뭐 맞아요. 구글은 빠지는 게 없는데 주가만 빠지네요. 요번에 뭐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어플 그때 패키지, VIP 패키지. 이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좋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줬는데 하루짜리 상승 끝.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지금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주가는 사실 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또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지금 저평가 구간에 또 있고요. 여전히 좀 기회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도 사실 주가 측면을 보게 되면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죠. 애플은 뭐 지금 인도 가기도 힘들고 미국에 오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의 뭐랄까요? 뭐 가격
아이폰 가격 자체가 이제 뭐 3,000불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여전히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예, 엔비디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고점까지 약 한 7% 정도 남았어요. 네. 7%만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요 밑에 나와 있을 때도 밑에 내려와 있을 때도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좀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PER이나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EPS 성장률 아니면은 뭐 총 마진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였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최근에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뭐 우려를 좀 불식시켰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전고점까지 약 한 7%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총 1위를 탈환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뭐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약간 좀 쉬어갔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다. 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소형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이유도 저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PS 성장률을 우리가 향후 전망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맵을 보게 되면 요거는 한 달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6월 이제 거래일이 뭐 2거래일이 좀 지났죠. 6월 들어서. 근데 5월 달까지라고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되면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어땠는가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23%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브로드컴이 26% 올랐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조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브로드컴 26% 올랐고요. AMD도 18% 올랐고 팔란티어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기억하지만은 지난 5월만 봤을 때는 지난 한 달만 봤을 때는 7% 올랐는데 그 외에 뭐 테슬라 19% 올랐고 메타 11%. 자,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섹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또 M7들이 애플만 빼고 또 구글만 빼고 요 두 기업만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방산들이 좋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주들이 좋았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론에 관련돼서 드론이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론을 의해서 러시아 전투기를 또 공격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막 SNS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자 그러한 부분에서 드론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미래의 군사 작전은 드론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크고 작은 기업들 드론 관련주들도 조금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크셔 세일가 좀 빠졌고 일라릴리가 지난 한 달간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 유나이티드 헬스는 마이너스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멘텀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 6월, 7월까지 크게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이나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아마 이러한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M7이 과거에 좀 쉬어갔다면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M7에서는 좀 상당히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6분이 지났는데 금리 유가 바로 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OECD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때문에 4.45% 이렇게 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유가는 WTI 기준으로 6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우려, 그리고 약달러에 의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외환시장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378원으로 지난주 또는 뭐 오늘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다. 달러 인덱스는 99.2, 그 여전히 약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 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당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됐죠. 네, 오늘 바로 취임이죠. 취임식 오늘 바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간소하게 뭐 취임식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블룸버그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앞으로 뭐 한국에 있었던 지금까지 최근의 대통령 중에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의석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크게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은 사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일단은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월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나 뭐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개표율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볼 텐데요. 자, 오늘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는 몽고DB, 화요일인가요? 몽고DB,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지금 계산이 안 되네.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금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지금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 예,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계산이 안 우리는 미국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 예. 자,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아마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HP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이번 주는 브로드컴이 가장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다.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면 아마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큐사인도 실적 발표 나오고 룰루레몬도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자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4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은 1.6%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은 1.5%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GDP 성장률이 일부 2026년 전망치가 조금 0.1% 내려가다 보니까 뭐 유가나 아니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또는 이 성장률, 특히나 기업의 EPS 성장률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일본 시장, 일본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2025년에 6.3%, 2026년에 6.4% 경제 성장률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또 4.7%, 4.8%. 자, 중국도 4.7%, 4.3%. 2026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OECD에서는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0 국가들 보게 되면 2.9%에서 2.9% 정도 수준으로 2025, 2026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 2025년이 1%인데 2026년에는 2.2%를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장 최악의 구간으로 OECD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이후에 S&P 500은 24%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거의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 월모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일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오히려 S&P 500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약간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기대감이 시장에선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섹터별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S&P 500이 지금 현재 포워드 PR 기준입니다. 21배를 보고 기록하고 있고 21배. 네, 21배입니다. 그 과거를 봤을 때 30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일부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과거 레인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 약간은 좀 위에 있다라는 거죠. 파란색일수록 좀 저평가. 파란색일수록 저평가된 거예요. 예, 빨간색일수록 조금 고평가가 돼 있는 맞아요. 거다. 예, 그래서 밸류 부담이 있다. 예, 그래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임의 소비재도 좀 30년 평균으로 봤을 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가장 저평가돼 있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현재. 예,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30년 평균도 지금 뭐 한 33% 정도 그리고 10년 평균도 36% 수준에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를 뭐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아마 이 전망치가 그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중소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수별 EPS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시게 되면 S&P 500이 제일 왼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짙은 남색이 2025년, 가장 오른쪽 게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보게 되면 이제 2025년, 2026년, 자, 이런 컨센서스 EPS 성장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 같으면 14%, 그리고 2026년 돼서 조금 더 개선되는 약 한 16% 정도 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러셀 2000 지수예요. 왜냐면 2024년이 워낙 좋지 않았고. 아직 예. 미련 안 버렸어요? 네? 아직 미련 안 버렸죠? 러셀파. 저는 러셀이죠.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러셀 쪽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저는 월가 사람들 믿습니다. 자, 믿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 팀장님의 개인적인 그냥 분석에 제 개인적인 완전 개인적인 거. 분석에 의한 게 아니라 월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월가를 보고 개인적인 분석에 MSG를 더 얹어서 약간 맛깔스럽게 자, 제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건데, 예. 다시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2024년은 좋지 않았다, 역성장했다. 하지만 2025년 18% 성장할 것이고, 2026년 되면 자, 이게 지금 30몇 %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 일부 선반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시장의 어떤 특성상 이 부분이 약간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약간의 수급이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EPS 성장률에 따라서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지수, 월가의 어떤 평가를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드캡도 좋습니다. 미드캡도 2026년에 S&P 미드캡, 그러니까 500개 그 이상, 501등부터 900등까지인 900등까지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많잖아요. 러셀에도 뭐야? 이런 기업도 맞아, 있어 맞아. 싶은. 그래서 뭐 종목 고르기보다는 뭐 러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제가 하죠. 좀 생각 드는 게 월모부 통해서 S&P 500은 다들 아시니까 뭐 미드캡이나 스몰캡이나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산업군들 있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 드론이면 드론, 네. 양자면 양자,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하드웨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세부적인 산업군을 제가 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 분위기에 수급이 어디에 쏠리는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시장의 이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상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그 안에서도 어떤 산업군들이 잘 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7의 롱숏 비율을 볼 텐데, 사실 2023년, 여기 보시죠?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AI 붐에 따라서 일부 롱숏 비중에 있어서 롱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최근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5년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022년 말 때보다 더 밑으로 빠졌다, 롱숏 비중이. 자, 그래서 M7에 대한 롱 포지션이 아직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에서.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의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는 것은 일부 결국에는 뭐 시장이 다시 좀 완화가 되고 AI 트렌드가 다시 또 시장에 불어넣기 시작하게 된다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M7 중에 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롱숏 비중이 가장 최저치에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조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M7분들이 분명히 있다 정도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롱숏 비중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물론 롱숏 비율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무조건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돼서 빠졌다, 저평가돼서 곧 올라갈 거다, 이러한 논리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고 아니면 이러한 자금들이
지금 미국보다는 오히려 뭐 한국이나 중국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워낙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논리 또는 한두 가지 논리로 우리가 지금 M7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M7 롱숏 비율도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좀 법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미안하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특혜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끔찍한 괴물이다. 자, 특혜? 그러면은 뭔가 머스크가 서운한 일이 있나? 그렇죠. 그 내용 안에서. 뭐 본인은 열심히 도지를 통해서 지출 삭감을 하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목표치에 대비해서는 크게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도달하지 못했지만 목표치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는 뭔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또 메가빌 지출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그것에 찬송표를 던진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잘못했으면 분명히 알고 있다. 또 분명히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랑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팀쿡도 중동 순방에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죠? 뭐 젠슨왕도 예, 약간 지금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애플,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중국 쪽에 엑스포저가 큰 기업들 대표 3인방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예. 아마존도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뒤로 이제 아마존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놓고. 혹시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하면은 내가 너 표기하는 거 하지 마.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출하지 못하면 속으로는 조금 기분 나쁘겠죠. 예. 근데 이게 이러다가 담합하게 돼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뭐 대국민 성명문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럴 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요? 아니 머스크가 그렇게 트럼프를 치고 지나다가 이렇게 자꾸 지금 주가 겨우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빅테크 CEO들이 약간의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예, 뭐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자, 안전망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출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를 약 3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보다 더요? 지금보다 더요. 10년간. 그러니까 부채가 더 증가할 거다. 감세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상 부채를 이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정말 과거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만 감세안이 좀 성공적이었지 뭐 레이건 대통령 때나 조지 부시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전부 다 재정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고려한다면 2035년에 5조 달러에 가까운 부채가 추가될 것이다. 아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예측은 향후 10년간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경기 침체가 혹시나 오게 된다면 10년 동안에 엄청난 적자, 그러니까 뭐 이 예상치에 한 2배로 늘릴 수 있다, 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도지가 1,750억 달러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향후 10년간 그 17배에 달하는 금액의 적자로 추가가 될 예정이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이 이 도지 정부 혈부 부서가 있는 그 어떤 임기가 만기가 되는 게 이제 내년 7월인데 내년 7월까지 2조 달러 하겠다. 올해 들어서 1조 달러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750억 달러면 아직 상당히 뭐 못 미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지금 메가빌이 통과가 되고 이게 더 뭐 부채를 더 증가시키게 된다면 향후 10년간 이에 1,750억 달러에 17배에 달하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이 줄였던 이 지출 삭감 자체가 전혀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백악관 트럼프 금요일에 시진핑과 대화할 예정이다라는. 금요일에 이거 정해진 거예요? 예약된 거예요? 서로? 아직 모르겠어요. 예정이다라고 있는데. 약간 아이유 노래 생각나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자고 항상 그러잖아요. 주말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네네네. 금요일 정도가 딱 좋다.
그래야지 해피한 위크엔드를 보낼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맘 편하게. 근데 지금 뭐 될지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뭐 근데 이것도 지금 봐야겠다. 80%나 지금 폴리마켓 약간 또 요새 신뢰 우리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지금 요거 뭐냐면 폴리마켓이 7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요건 6월 달이에요. 6월 언젠가는 6월 금요일에 언젠간. 예.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요. 백악관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폴리마켓은 6월 언젠가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할 것이다. 예, 요게 이제 80%입니다. 금요일이 그래서 뭐 아니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폴리마켓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이번 같은데 달 그래도 안에. 80% 이상이니까 83% 정확하게 83%인데 이번 주 6월 달에 뭐 하나 빅 이벤트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빅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7월이 되기 전에 나온다는 거니까 뭐 상당히 뭐 백악관과 폴리마켓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번 주에 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지고 나올게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네. 자, 그리고 수요일 트레이드 제한 뭐죠? 이게 뭐지? 트레이드 뭐지? 참, 제가 했는데 관세입니다. 지금 본인이 해석해서 만들어놨지만 제가 지금 막 직역한 것도 있고 의역한 것도 있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새벽에 막 비몽사몽하기도 해요. 네. 네, 비몽사몽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관세 마감일에 대해서 대변인 리빗이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늘 익숙한 화면이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혀 지지 않는 예, 엄청난 이제 강성의 소유자 그리고 기자들을 막 교육시키는 그러한 저분이요? 대변인인데 자 서한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USTR은 무역 파트너에게 마감일을 제시했다. 자 우리는 각국의 무역 마감일이 곧 다가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자 우리는 좋은 거래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유예라는 어떤 데드라인은 줬지만 지금 이 마감일 언제까지 제한을 해라라는 걸 따로 또 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9일까지가 원래 3개월 유예 기간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7월 8일 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관세 유예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협상을 그 전에 유럽 해라. 너네는 몇 월 며칠까지 협상안 내고 너 일본은 언제 내고 맞아요. 요거를 이제 맞아요. 딱딱 정해주는 거죠 날짜를 예, 미국이. 그래서 각각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각 국가들한테 마감일을 제시한 거죠. 네, 한마디로 언제까지는 데드라인. 협상을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해라.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7월 9일이라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90일 유예했지만 중간에 이거 너무 긴데. 근데 보통 우리가 리포트 낼 때도 마감 기한 늘려주면은 전날까지 내려고 하지 누가 미리 그거를 해서 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7월 9일까지 했는데 아무도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사실상 지금 협상한 나라가 영국밖에 없어요. 오. 그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은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제 협상하기가 좀 쉬웠던 국가고 네. 적자를 내고 있는 그 국가들과 상호관세 그 비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좀 힘든 상황이니까 마땅히 지금 협상이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은 유예고요. 유럽도 유예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땅한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더 좀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S&P 500 연말 목표치 6,5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지금 바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자,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인상한 이유를 보게 되면 관세 영향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전 관세 관련 수입 감소가 이전 가정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추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 그리고 탄력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나도 완만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1분기를 보니까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2분기의 기업 실적을 우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네. 자, 이러한 지금 실적치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탄력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정책 신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부 좀 완화됐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S&P 500의 목표치 6,500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가정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24% 올랐는데 지금 또 1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뭐 34, 5% 정도 되는 그러한 또
상승률을 줄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도이치뱅크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요 까만색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에 위에서 계속 200일선을 지지를 하고 돌파 후 뛰어 지지. 오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 예, 내려와도 보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200일선에 지지하는 거죠. 저기가 지금 5,800이네요. 네, 지금 5,973. 그러니까 지지선 지금 딱 끝에 맞아요. 라인이 맞아요. 5,800. 예. 그래서 좀 요 까만색 선을 진짜 기가 막히게 네. 저항을 한번 하고 요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한번 해주는. 이 뭐 교과서적이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재밌잖아요. 그냥 뭐 자신은 없지만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질러. 예, 뭐 뚫리면 뚫리나 보다, 뭐 지지하면 지지하나 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고. 후행적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200일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오늘 이슈 여러 가지 좀 볼 텐데, 딥시크. 자, 딥시크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모델이 구글의 제미나이로 또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딥시크가 중국 건데 음. 구글 제미나이로 미국 걸로 자기네들 걸로 자기네들 그 AI 훈련을 하고 그게 있다. 어떻게 돼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오픈 AI로 네. 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딥시크한테 질문을 하면, 자, 너는 뭐였죠? 뭐 미국 기업이야, 중국 기업이야, 뭐 이런 거 질문하고, 너는 어떤 걸로 훈련을 했어? 뭐 이런 막 질문들을 하게 되면 중간에 약간 오류가 나서 저는 오픈 AI입니다. 뭐 저는 챗 GPT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그러면은 약간 사이트 이름만 만약에 네이버면은 네이버 거 싹 가져와 가지고 안 네이버 이런 식으로 페이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게끔 했는데 질문을 막 하면서 일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챗 GPT라고 대답했었어요. 딥시크가 본인이 챗 GPT라고. 근데 지금은 구글의 제미나이로 또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연구소의 딥시크가 연구원들이 새로운 R1 0528 모델, 뭐 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 사이에서 유사한 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자, 이게 발견되고 나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모델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죠. 추론 모델의 문구가 제미나이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딥시크가 지금 제미나이 데이터의 증류 기법을 사용했다. 뭐 약간 좀 직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추론하는 영역에서 대답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과거의 오픈 AI 컨텐츠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과 딥시크는 이러한 주장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 논평에 좀 거부를 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뭐 이게 뭐 큰 영향이 줄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과거에 딥시크가 오픈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전문가들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제미나이를 가지고 지금 딥시크를 훈련하고 있지 않나. 특히나 추론 영역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TSMC 공장이 일본 쪽에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 좀 차질이 좀 있나요? 예, 일부 지금 확장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미국도 일부 차질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MC CEO 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남서부 지역에 확장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교통체증을 꼽았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지역에 만약에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너무나도 큰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나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런 의견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TSMC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공장에 있어서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자, 일본의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은 인프라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가 있다 보니까 TSMC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5년에서 10년간은 전망이 매우 밝다. 자, 이렇게 TSMC CEO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 4월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망을 좀 밝혔었는데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달러화 강세가 마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에 따라서 일부 실적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AI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케빈 클라인 오늘 티셔츠를 저희가 단체 팀복처럼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뭐 케빈 클라인 진스에 대한 브랜드 설명은 저희가 입 아프게 안 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이 티셔츠는 1+1으로 준비했어요. 그냥 한 장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1+1으로 총 2장을 구성을 했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있는데 1+1 이 제품을요. 정가 86,000원을 49,900원, 그러니까 한 장에 거의 한 25,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뛰어난 통기성으로 이제 데일리 여러분 티셔츠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트루 네이비, 스카이 블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스몰 사이즈를 지금 입었는데요. 지금 저는 안에다가 같이 받쳐 입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게 길이감이 길어가지고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입기도 좋고. 이렇게. 무슨 사이즈예요? 저는 라지입니다. 라지. 라지, 네. 100 사이즈. 저는 이제 여성 사이즈는 제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깨 라인 이 정도로 딱 맞고요. 팔도 이 정도로. 플라플라. 새 제품이라는 거죠? 이 정도. 약간 낙낙하게 맞는 스타일. 예,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약간 낙낙하게 맞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제가 한 76kg 정도 되는데 76, 7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라지인데 약간 넉넉하게 입으실 분은 렉스 라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여성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5호보다 조금 더 슬림한 5호예요. 최근에 제가 좀 또 몸이 아파가지고 살이 조금 빠졌는데 어깨 라인을 지금 보면은 딱 맞아요. 어깨 라인은 살짝 조금 루즈핏으로 맞고, 그러니까 5호이신 분들, 그리고 66인데 나는 조금 슬림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66 이상이신 분들은 M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운동하실 때 입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홈웨어로 입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네이로 여러분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 티셔츠 입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안쪽에다가 입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내가 인생 선풍기를 못 만났다, 나 집에 선풍기 있는데 너무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보랄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풋터치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저기 보면은 전원 버튼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잘 사용하는 전원 버튼 2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안 보이실 것 같아. 되게 크게 발로 그냥 이렇게 뚝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전원 버튼이랑 풍속 버튼. 여기 중간에 보면 지금 하얘서 잘 안 보여. 제일 크게 거의 손바닥 맞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우리가 만약에 저거 조그만 버튼으로 해놓으면은 엄지발가락으로 누르다가 쥐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2가지 버튼을 저렇게 크게 저희가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요. 이 제품은요, 할인가가 엄청나요. 저희가 할인율을 정말 최대라. 지금 이제 여름 다가오고 어제 되게 더우셨죠. 198,000원인데 49,000원으로 저희가 완전 핫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풋터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오엽 날개로 부드럽고 강력한 바람. 강력한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오면 따가운 그런 선풍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고요. 4단 풍소, 7시간 타이머.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타이머 맞춰놓으시면 좋겠죠. 기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손가락 이렇게 낄 위험도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케빈 클라인 진스 티셔츠 그리고 보랄 선풍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지하에는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